우리 저번 시간에 진행했던 그 1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 한번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1차 다시 쓸게요. 14 1차 부등식과 연립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어떻게 됐었죠? AX가 B 꼴로 좌변과 우변을 정리한 다음에 여기에서 A가 0보다 크냐, A가 0보다 작냐, A가 0이냐에 따라서 나오는 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X라고 하는 해의 범위는 A분의 B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될 것이고 음수를 양변에다가 나눠줄 때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a분의 b보다 작다라고 나온다. 그리고 a가 b인 경우, x 앞에 a가 곱해진 경우에는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엔 이 부등식이 b가 0보다 작으면 항상 성립하는 식이 만들어질 거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성립하지 않는 식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립할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방정식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등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부등식에서는 해가 모든 실수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다음에 b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해가 없다였어요. 굳이 요새는 잘 안 쓰는 추세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드물게 그 정석 외에도 시중교재에 간간히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해가 모든 실수 부정, 해가 없다 불능이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잡아놓고 넘어갈게요. 자,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었죠? 연립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통범위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범위라고 하는 애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수직선을 그려서 수직선에 따라서 얘가 0보다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고 하면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거나 같다의 공통범위 해서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거나 같다 형태로 쓸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만약에 이런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경우에는 수직선상에서의 공통범위가 뭐밖에 없기 때문에 A밖에 없기 때문에 해가 오직 하나의 실수 값만 나오거나 아니면 해가 없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A보다 작고 B보다 크거나 같고 이런 형태로 나오면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다까지 진행했었던 게 저번 시간이었습니다. 절대값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절대값이요. 절대값. 우리 절대값이 포함된 식은 어떻게 푼다 그랬죠? 이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만약에 절대값이 하나만 그것도 그 하나 안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고 밖에 문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A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수직선상으로 따지면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라고 했었죠. 거리. 그럼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A보다 작은 건 양쪽으로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업그레이드. 그러면 만약에 절대값 x 마이너스 k로 갈게요. k가 a보다 작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풀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요?
절대값 x-k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똑같아요. x와 k 사이의 거리가 a보다 작은 애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로서는 이렇게 되는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할 때는 x-k가 -a부터 a까지이다 라고 놓고 모든 변에다가 k를 더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k-a보다는 크고 k 플러스 a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라고 했었어요. 수직선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어떠한 K를 기준으로 A만큼 떨어진 거리 안에 포함된 I들이 될 테니까 K로부터 A만큼 작은 값, K로부터 A만큼 큰 값까지가 X의 범위가 될 것이다 라고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요, 제가 절대값이 하나만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절대값이 두 개 이상이거나 아니면 절대값 바깥쪽에 문자를 포함하는 경우 이때는 무조건 어떻게 풀어라? 얘는 방정식이랑 똑같습니다. 뭐 해서? 절대 A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x-a 더하기 뭐 x-k b가 k 이런 형태로 푼다면 이런 식이 나와 있다면 얘는 어떻게 풀어준다? x가 a보다 작을 때 구간을 몇 개로 나눠서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a,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b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구간 몇 개로 나눈다? 3개로 나눠서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작을 때 또는 그리고 a부터 b까지 그리고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구간을 3개로 나눈다. 그럼 절대값이 만약에 3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푼다고요? 구간을 4개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기준 0이 되도록 하는 그 자르는 포인트, 구간이 잘리는 포인트가 3곳이 생길 테니까 절대값이 3개면 4개면 자르는 포인트가 4개가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구간을 나누어서 풀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절대값이 포함된 애들을요 나중에 공통수학 2 과정에서는 식으로 풀지 않고 그래프로 더 빠르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그래프를 아예 새롭게 배우기까지는 좀 힘드니까 이거는 공통수학 2 배울 때 혹은 심화를 진행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6번 같은 경우에 제가 2번만 한번 좀 확인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음 여러분들이 99.9% 제가 이걸 풀어보라고 했으나 아마 이 부등식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머나.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얘는 과부족 문제라고 해서요. 과부족 문제는 대표적인 부등식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4-7번의 문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제일 처음부터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야영 체험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텐트를 배정하려고 한다. 라고 하려면 결국에는 학생 수가 더 많아요? 텐트 수가 더 많아요? 바꿔서 물어볼까요? 텐트가 묶음이 더 커요? 학생이 더 묶음이 커요? 텐트가 더 큰 묶음을 가지죠. 학생들이 한 텐트에 여러 명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한 학생이 여러 개의 텐트를 가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작은 묶음을 항상 식 세우기 편하게
작은 묶음을 x로 잡고요. 첫 번째 나온 식을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텐트 한 개에 학생을 5명씩 배정하면 5x를 하게 되면 12명의 학생이 텐트를 배정받지 못한다. 플러스 12라고 하는 학생 수가 정해져요. 다음, 텐트 한 개의 학생을 7명씩 배정하면, 자, 문제가 이거예요. 7명씩 배정하면 텐트 9개가 남는다.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되게 암묵적으로 나와 있는 조금 악질까지는 아닌데, 상식적이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냥 정말 문제로서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왜 상식적이지 않냐고 얘기했냐면, 예를 들어 텐트의 수가 X개다라고 하면, 자,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냥 세모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모가 이렇게 돼 있다고, 텐트. 예, 죄송해요. 자, 그럼 텐트가 이렇게 배정이 돼 있다고 했을 때, 실제 상황에서는, 자기들끼리 짝 맞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여기에 7명씩 배정한데, 그럼 7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5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수학 문제에서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가득 채워진 숫자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채우는 게 이제 텐트의 숫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7명씩 했을 때, 명씩 배정하면 뭐래? 텐트가 9개가 남는답니다. 텐트가 9개가 남는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전체 개수가 X라고 할 때 여기에서 몇 개만큼? 9개만큼을 사용을 안 한 거거든? 그럼 남은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X-9개만큼의 텐트만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를 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인 게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7명, 자 1번부터 7번까지 8번부터 14번까지 몇 번부터 어쨌든 7명씩 다 채워지는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이 마지막 뒤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9라고 한다면 뒤에서부터 하나 더 있는 이 텐트에는 몇 명이 들어갈까요? 선생님 9개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9개 전까지는 다 찬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 텐트 사용 중이에요 라고 하는 거니 여기에 한 명만 들어가 있어도 텐트 사용 중이고요. 여기에 7명이 꽉 차 있어도 텐트 사용 중이라고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는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면 확실하지 않은 애들은 싹 다 배제해버려요. 즉 마지막에 있는 텐트에는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야 니네 텐트 내놔 이래서 9개를 안 쓴 9개에다가 확실하지 않은 그 마지막 한 개를 더해서 텐트는 총 10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7명씩 채웠다가 되는 겁니다. 가득 찬, 확실하게 가득 채워져 있는 텐트의 개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텐트에는 한 명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총 7명이 다 채워져 있을 수도 있죠. 누가? 학생 수가. 근데 학생 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 있죠? 여기 5x 플러스 12라고 나와 있죠? 조심하세요. 한 명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7명까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예요. 그래서 요식 정리해 주시면 7 곱하기 x-10 더하기 1 이상 5x 더하기 12 이하 그 다음에 7 곱하기 x-10 더하기 7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되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x는 정수여야 합니다. 너무 기본이죠. 야, 너 7명짜리 텐트 한 명만 들어가니까 텐트 7분의 1만 써. 텐트 7분의 1이면 어디 천장을 쓰나요? 바닥을 쓰나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한다? 네, 정수라는 조건만 확인하고요. 그 정수라는 조건에 정수라는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상호 같이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7 곱하기 x-10보다는 크고 7 곱하기 x-9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거 정리하면 같은 식이거든요. 근데 얘도 이 두 개가 같은 범위로 가져가요. 어떤 경우에? 정수인 경우. 그래서 편한 식대로 푸시면 되는데 아 선생님 이런 것도 알려주고 저런 것도 알려줘서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네. 이건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쓰시고요. 헷갈리시면 그냥 패턴화해서 이렇게 기억하셔도 이 활용 문제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자 어떻게 풀라고요? A, B, C 꼴의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풀어라? 짠짠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만들어라. 7x-69가 5x 플러스 1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7x-63이라는 값이 5x 플러스 아유 죄송합니다. 잘못 썼네요. 다시 뭐라고? 5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식이 7x-63보다 작거나 같다. 풀어주시면 되겠죠? 2 7, 81 오케이. 그럼 x의 범위는 40.5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정리하시면 2x 75 오케이. 누구보다? 37.5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정수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몇 개? 텐트가 38개, 39개, 40개까지 사용 가능하고 이때의 학생 수, 텐트의 개수와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텐트의 개수가 뭐가 되면 38개가 된다면 학생 수는 몇 명?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5 곱하면 38 곱하기 5 하면은 190인가요? 네, 190이네요. 190, 202 텐트의 개수가 39개일 때는 학생 수가 몇 명? 207명. 다음 40개가 존재할 때는 학생 수가 212명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총 3개의 세트로 나오지 싶습니다. 순서상으로 써놨네요. 예. 그래서 지금 활용 파트에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저번 시간에는 활용은 그냥 풀어봐 라고 했지만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렸으니까 영상 보는 대로 한번 꼭 유제 다시 풀어봐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 뒷부분 몇 페이지죠? 212페이지 정석교재 기준으로 212페이지 이후 부분은 사실은 요새 거의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거의 표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낯설어서 못 푸는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면 그냥 우리가 아는 흔한 부등식이 됩니다. 경우만 잘 나눠주시면 돼요. 자, 봐봐요. 두 실수에 대하여 오케이. x가 자, 몇 번? 14-8번에 x가 y일 때 max x, y는 x래요. 그리고 두 번째 y가 x보다 크거나 같을 때 max x, y는 y랍니다. 이거를 어쩌라고가 아니라 해석을 한번 해주셔야겠죠. 무슨 뜻이야?
x가 더 크면 둘 중에 x가 튀어나오고 y가 더 크거나 같으면 둘 중에 y가 튀어나온다라는 뜻은 결국 저 max a, b라고 하는 요 뜻은 뭐라는 거야? 둘 중에 큰 것.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미니멈, 자 그리고 두 번째 미니멈 x, y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x, y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위에 있는 규칙을 그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중에서 더 큰 게 나와서 부호를 바꾸면 결국에는 얘네는 결국 둘 중에서 작은 걸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시약을 갖춘 다음에 A, B가 실수일 때 max, 미니멈 A, B, B에 대해서 A까지의 값을 구하라.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걸 통으로 무조건 풀려고 하는 습관은 정말 최악입니다. 초등학교 습관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적어도 고난이도 문제들 같은 경우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요런 경우, 그런 경우, 즉 경우를 다 나눠주셔야 돼요. 요렇게. 누가 더 큰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렇다면 만약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떤 경우가 생길까?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B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떤 경우가 생길까를 나눠보셔야죠. 오케이? 그럼 A가 B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미니멈에 대해서는 누가 더 작으니까 B가 더 작으니까 맥시멈에 대해서 어떻게 풀 수 있고 B, A가 될 거고 그 중에서 누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A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A로 나올 거예요. 오호. 다음 두 번째 B가 더 큰 수라고 하면 맥시멈 어디야? A가 더 작으니까 이 결과값은 A로 나올 겁니다. A, 즉 A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서도 두 번째 경우에서도 둘 다 똑같이 뭐가 나왔으니까 A가 나왔으니까 따라서 저 식의 값은 A라는 답이 나오겠군요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과정이 좀 넘어가 주시면 돼요. 14-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자연수의 곱과 합이 서로 같을 때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는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번 저 첫 줄에서부터 저 다음 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과연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한번 보세요. 14-9번에서. 지금 첫 번째 식 A가 B가 C라는 식이 돼 있고 여기에서 곱과 합이 서로 같다. A, B, C가 곱과 합이 서로 같다라고 나와 있고 친절하게 그 밑에 있는 방법에서 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누기 C로 양변을 나누랍니다. 오케이. A, B가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1입니다. 이때 A가 B보다 큰 어떤 수, 크거나 같은 거, B면 뭐가 성립한다고? A분의 1은 B분의 1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식 나온다고 했었죠. 또는 얘를 양변을 이 식 전체를 B로 나눠봐요. 0, B분의 A, 1. 이런 형태로도 변형이 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 B라고 하는 애의 범위를 생각을 한다면 저 C분의 A의 범위와 C분의 B의 범위를 각각 구해서 그 범위의 합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분의 A라고 하는 건 C분의 A는 1보다 어때요? 1보다 작아요. 그리고 당연히 0보다는 큽니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요. C분의 B도 마찬가지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저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의 범위는 둘 더한 거에 1 더해주시면 되죠.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A, B라고 나올 수 있는 값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2 아니면 3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우리 얘 만약에 그럼 이것도 경우 나눠봐요. 첫 번째 만약에 A, B가 2라고 한다면 A는 1, B는 2 나와요. 그러니까 식을 저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2C가 3 더하기 C라서 C의 값은 3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만약에 A, B가 3을 만족한다면 A가 1이고 B가 3이 될 테니 3C는 4 더하기 C가 돼서 C의 값은 2가 되고 얘는 모순이 됩니다. 얘밖에 답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뭐다? A, B라는 값이 2일 때 C라고 하는 값 3을 찾으실 수 있다라고 꼭 다 나누어서 풀어주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요? 곧장 다이렉트로 빡 꽂아서 풀 수 있는 문제들보다 이런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 여러분들이 제가 주말 동안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정말 학교 교과서 상에 있는 부분 혹은 RPM 혹은 센 정도에 있는 센 B단계 정도에 있는 문제를 모두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학교 등급 기준으로 3등급입니다. 5등급 중에서.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5등급이에요. 그러면 센 C단계 좀 풀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운 좋으면 2등급 상위권을 2등급 하위권에 걸칠랑 말랑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실제로 고등학교 문제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기출들 기출 변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기에서는 구간을 나누는 걸 꼭 항상 집어 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구간을 얼마만큼 잘 나누는지, 경우를 얼마만큼 잘 세분화해서 놓치지 않고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예. 연습 문제 14단원 연습 문제에서, 우리 풀고 갈 문제는 3, 4, 6, 8, 9. 3, 4, 6, 8, 9 잡고 갑시다. 정서 14단원, 노란색으로 써줘야겠다. 14단원 연습 문제는 뭐 한다고? 3, 4, 6, 8, 9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짧죠? 일단은 그래 단원별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한번 자르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15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